고령화 사회 이해 강의를 이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뭐 50대 넘어가신 분들한테 우선 당장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강 문제죠. 건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에 따른 차이가 많은데요.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건강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냥 오래 살 거다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건강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심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퇴직도 하고 또 사회적인 역할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또 그리고 뭐 자기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또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존심이 아주 상하거나 또는 자존심이 아주 약해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강이 약화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같이 안 사는 경우 많죠. 자녀들하고 별거가 요새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서비스, 요양시설이나 뭐 요양 이런 병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지만은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돌봐야 될 경우도 많아지는데 이제 그것이 오래 계속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돌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또 자기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돈이 상당히 이제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고, 물론 옛날보다는 노후가 훨씬 더 풍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배들이 노후를 보냈던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이제 점점 더 노후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높아집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지는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부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오래 사는데 계속 복지 제도를 가지고 노후를 보장을 해준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일하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책임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이 없어요. 시간은 많은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요. 물론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 여가 시설이 많이 생기고 뭐 복지관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시설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것을 매일 가서 뭐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데 뭐 잘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은데 뭘 하면 보내야 될지 또 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준비도 한다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더구나 노인들이 뭘 해야 좋을지 뭐 이렇게 사회나 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거 참 노인들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뚜렷한 무슨 좋은 역할이나 일거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구나 커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00세까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건강의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남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지만은 어쨌든 배우자가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이제 외로워지고 또 고독감도 생기고 또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사니까 더구나 또 그런 감정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개인한테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족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족들이 이제 그 자기 부모들 또 조부모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은 뭐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죠. 그런데 이제 그걸 오래 돌본다거나 너무 개인적으로 부담이 커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속담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효자라도 그냥 그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모든 거 다 역할 팽개치고 그냥 계속 부모를 돌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갈등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은 또 돌봄을 받는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참 이게 내가 부담이 돼서 되겠느냐 또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도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의 문제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지금 노인들에 대한 질병 치료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거의 40% 가까이가 노인들 진료하는데 나가는 돈입니다. 예, 물론이죠. 뭐 보험으로 다 하니까 뭐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개인한테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또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고 돌보고 하는데 다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족들한테도 부담이 커진다. 또 개인이 부담할 수 없으면은 자식들이 또는 가족이 뭐 병원비, 돌봄 비용 다 부담을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제도가 많이 바뀌죠.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70% 이상은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삽니다. 예.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부모 모시고 사는 그런 뭐 중년층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질 거고 또 노인의 입장에서도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대도에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따라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회가 또 많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옛날에 했던 일들을 가족이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그 외부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돈을 주고 이용하거나, 물론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고, 뭐 식사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또 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 좀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외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그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노인 부양비가 늘어나 가지고 이제 현재 2020년 현재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한 사람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큰 부담은 아닌데,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 후면은 이제 2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45년 후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해서 사회적으로 노인 한 사람을 부양을 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보험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옛날보다는 노후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또 복지 비용을 많이 이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복지 부담도 커질 거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적 빈곤은 이제 정말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걸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러고요. 상대적 빈곤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의식주를 해결 못하는 거는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한 36개국이 모여서 만든 그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OECD 국가에 36개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이 상대적 빈곤율이 이제 높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지금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가 5, 60년 전 그런 우리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노후는 이제는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좀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를 벗어나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좀 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여행도 가고 뭐 즐겁게 시간 보내야 되고, 또 사회 공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비용을 써야 되겠지만은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또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다 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정치적으로 그런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면은 무슨 국가가 빚이 많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가 빚을 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녀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빚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짐을 지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60에 퇴직해서 이제 뭐 행복하게 지낸다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일할 사람은 계속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60 넘어서 65세, 70대까지 우리가 일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퇴직 연령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가 지금보다는 좀 더 고령화가 될 거다. 나이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이제 그 노동자가 부족해요. 근로 인력이 부족해서 뭐 인력난이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 일부에는 노인들이 일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길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어차피 이제 노인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무슨 그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면은 결국 은행은 이제 저축해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무슨 사업하는데 이제 빌려주고 또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이자를 받아서 또 수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또 경제 발전 사업을 발전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제 저축률이 낮아지니까 이게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이 아주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노인이 항상 이렇게 빈곤하고 어려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제 노인들의 경제적 사정은 좋아질 거예요. 일부는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산업이 발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노후는 삶의 질도 높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희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도 다양하게 발전할 거고요. 가정 배달 또는 식품 산업 또 건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돌봄은 사람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요새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IT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로봇이 우리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이제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발전하면은 돌봄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우리가 이제 이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이후에 계속 교육을 받는 평생 교육이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 다양화가 되고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 즐기기 위해서 여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발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가 앞으로는 고령자 수가 많아지고 노인들 수가 많아지면은 그 지금과 같은 그런 사회 제도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뭐 60에 65세 퇴직해가지고 노후 좀 지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거, 오래오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되고 또 국가도 발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새롭게 발전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또 이 노후 기간 또는 인생 후반기가 길어지고 해서 하는 그런 상황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함께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사회는 다양한 그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고령화 사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그냥 널리 퍼져 있고 우리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 ICT라고 하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뭐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거의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해 있고 또 이런 컴퓨터를 다룬다거나 또 SNS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은 이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개인 생활하는 데까지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벌써 이 지식 정보 사회는 컴퓨터가 생기서부터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CT 기술이 아주 그 인류로 발전한 그런 국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속도에 맞춰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은 이제 이런 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또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처지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일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세돌이 있죠. 몇 년 전에 이세돌이가 세계적인 바둑 1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판을 이겼는데 결국은 졌죠. 인공지능을 못 당할 정도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ICT 기술까지 이제 겸해서 이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이 이제 머리로 생각 같은 것을 기계가 이제 대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로봇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가지고요. 뭐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과제도 이렇게 풀고 그렇게 하는 이제 기술이 이게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그거를 이제 AI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영어 약자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 AI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사람처럼 문장도 이해하고요, 뭐 글도 대신 쓰고 또 뭐 영상도 인식을 하고 또 음성이나 시각도 잘 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면은 그걸 활용해서 스스로 기계가 배워서 판단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잘 모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사회 활동하는데 개인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이다. AI의 기본 원리를 알아라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또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또 잘 활용하면은 좋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직장 또 계속 일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지금 지식 정보화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이 사실은 69년 뭐 60년대 후반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은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극도로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물과 사물, 기계와 기계가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기계와 사람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물 인터넷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Io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이미 일부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사람과 사물과 이제 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적인 모든 데 다 이제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만물지능 인터넷으로까지 발전한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CCTV로 내 반려견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미리 이렇게 보일러를 켠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냉장고에 있는 것이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요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도 뭐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말만 하면은 전등불도 꺼지고 켜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하고 또 그런 사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해야 될 변화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앞에 얘기했는 그런 ICT 기술,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반물지능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사람의 이렇게 생명체까지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의료기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기술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에 이제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보면은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IC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인 생활에 중요한 또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도 배웠겠지만은 이제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이 발견됐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금 1784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언제 생겼느냐? 전기가 발견됐을 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1960년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최근 일이에요. 이게 다 합쳐갖고, 이제 지금까지 발전한 걸 좀 합쳐가지고, 2010년, 15년, 2015, 16년경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얘기 나오고, 이제 초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그 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 올 미래 사회 여러 가지 변화와 관계돼 가지고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 40년, 4, 50년을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간단하게 2, 3분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한 노화, 그다음에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는 것은 노후를 계속 이제 이렇게 멋있게 보내자 하는 그 말입니다. 성공적인 노화, 뭐 멋있게 나이 들어가자 이런 말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고 그다음에 활기차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이제 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화, 그다음에 활기찬 노화, 그다음에 행복한 노화 이것을 이제 좀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healthy, active, 그 다음에 happy, 그 다음에 요 말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healthy, active, happy aging 요 말을 따면은 하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하하, 예. 노후가 하하, 예. 하하 웃는 그런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얘기는 유효기간 없는 당신의 꿈. 여러분들의 꿈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예.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꿈을 이뤘다. 아닙니다. 꿈을 달성한 사람도 있고 성취한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꿈은 계속 남아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행복한 삶, 그 다음에 활기찬 삶,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한 하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는 당신의 꿈은 노후생의 설계로 실천을 할 수 있다.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